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급부터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현재 개인은 1140억대의 지금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거래소에서.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45개 순매수, 선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1780억 규모의 순매수로 딱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오늘 그 아침 모닝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매수 자체를 갖다가 좀 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매도가 좀 큰 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659억 규모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440억 규모의 순매도, 그리고 선물시장에서는 2,950억 규모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간의 경우에는 코스피에서 920억 규모의 순매도, 그리고 코스닥에서 51억 규모의 순매도, 그리고 선물에서는 1389억 규모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하락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상해종합지수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63, 예, 2821포인트 정도 보이고 있고,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63, 16,635.26포인트 정도의 수준의 흐름을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이 전체적으로 그 20의 통화정책 회의를 갖다 앞두고 약간 관망세도 있고, 최근에 상승에 따른 조정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오전장 특징주 코스피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특징 섹터부터 먼저 봐야죠. 죄송합니다. 네, 특징 섹터는, 대본 작성 시점 자체가 11시경이었는데요. 이때가 하고 약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크게 차이는 없으니까요. 우선 업종부터 먼저 살펴보고, 예, 특징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전 업종이 코스피에서는 거의 다 하락하고 있는데요. 철강금속 업종과 의료정밀 그리고 보험 업종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철강금속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철강석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분과 중국에 관련된 철강석 거래, 그러니까 철강제 거래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그에 관련된 부분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모닝 브리핑에서 이미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이 부분이 단기에 머물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저희 밸류체인스에서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대해서 비중 축소 의견을 갖다 드리고 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락 쪽이 제일 큰 거는 지금 며칠째 연속인데요. 전기가스 업종 중에 한국전력의 하락폭으로 인해가지고 전기가스 업종이 2.61%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권업종이 오늘 지수 조정에 의해 가지고 정권업종도 하락 중에 있습니다. 1.96 정도 하락하거든요. 그리고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하락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의 낙폭이 좀 큰 상황인데요. 네, 이 부분이 조금 문제로 좀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낙폭을 좀 키우고 있고요. 자,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섬유 의류 업종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섬유 의류 업종이 제일 강합니다. 코스닥에서는 실질적으로 대표 업종이 섬유 의류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고, 최근에 코데스 컴바인의 상승 자체가 좀 고무적이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종, 그리고 통신방송 서비스, 그리고 상대적으로 코스닥 소형주 쪽이 조금 강한 흐름을 다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기술 성장주들의 하락이 좀 큰 상황이고요. 그리고 1.97 규모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 매체 복제 쪽도 지금 현재 하락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강세 섹터와 약세 섹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강세 섹터는 대본 작성 시점에서 보안주와 면세점 관련주들이 강했는데요. 이 부분 자체는 현재까지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약세 섹터 자체가 조금 달라지고 있는데요. 약세 섹터에서는 일단 조선과 반도체 대표주, 그리고 마스크, 그리고 지카 바이러스, 그리고 증권, 황사, 정유, 창투사, 중소형 건설사 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지카 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지카 바이러스가 좀 확산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기사와 동시에 일정 부분 상승으로 전환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 섹터 중에 당일 보안 관련주와 그리고 면세점 관련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안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모닝 브리핑에서도 오늘 보안 관련주하고 면세 관련주를 갖다 보자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자, 보안 관련주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 가능성에 관련주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금일 정부는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등의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북한 사이버 테러에 관련한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는데요. 최근에 북한은 정부 주요 인사의 스마트폰 해킹과 철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파수닷컴이 상한가를 시연했고요. 파수닷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사이버 테러와 관련한 이슈가 있었을 때도 상승을 했었고, 최근에 미국 쪽에 진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도 모멘텀을 작용해서 지금 사실상 보안주에서는 가장 대장적으로 지금 현재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이니텍입니다. 이니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상승 중인데요. 이니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그널 종목으로 벨체인스 회원 단톡방을 통해 가지고 추천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좋은 흐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다음은 이스트소프트입니다. 네,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액티브엑스 저체가 종료가 되면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수혜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관련해 가지고 보안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부각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다음은 K사인입니다. 네, K사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디지털 전환 관련해가지고 수혜 종목이고, 최근에 삼성 스마트폰 중저가 라인에 K사인의 보안 모듈 자체가 들어가면서 최근에 모멘텀마다 좀 발휘하고 있는 건데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컴시큐어. 네, 한컴시큐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안주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에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비중 축소 의견 드리고 나서 3,800원대에 재미수를 거머들인 바 있는데요. 당일 같은 경우에도 보안주 관련해가지고 같이 동시에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상향 흐름을 띄고 있으면서 지금 대략적으로 4,400원, 4,350원 정도 마디가 나오는데요. 이 마디만 지나가게 되면 재차 상승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라운시큐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 번 더 다음 어떻게 보면 계단식 상승으로 다음 단계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면세점 관련주 관련해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검토 소식에 관련주가 상승했는데요. 전일 기획재정부가 면세점 제도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개선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서 3월 말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기로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가 급등 중에 있고요. 네, 그리고 호텔신라 관련해 가지고 다 나오는 거죠. 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네,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상승 중에 있고요. 최근에 면세점 관련주로 분류됐던 종목들은 다 좋습니다.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에 또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어저께 기사화로 이미 되었던 부분이고, 밸류체인스 회원 단톡방을 통해 가지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가 지금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전장 특징주 첫 번째 코스피 시장 특징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롯데제과입니다. 잠시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롯데제과인데요. 네, 롯데제과 같은 경우에는 지배구조 개편으로 영업이익 및 자산가치 부각 전망이 상승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은 동사에 대해서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동사가 식품사업과 다 총괄하는 지주사가 되고, 그리고
신동빈 회장 및 특수관계자 보유 지분이 호텔 롯데 혹은 상위 지주사로 현물 출자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동사의 잠재적인 영업 및 자산 가치가 한층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일 발표한 액면 분할의 효과로 유동성 할인이 10% 제거됐다고 판단했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요, 그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 그 롯데 제과에 대해서는 식품사업을 갖다 총괄하는 중간 지주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동빈 회장 및 특수관계자 보유 지분이 호텔 롯데 혹은 상위 지주사로 현물 출자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롯데 제과의 잠재된 영업이익 및 자산가치는 한층 부각이 되고 주가는 추가적인 강세를 갖다 보일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외형이 연간 1.7조 원 규모인데요. 일본의 건가와 그리고 빈가 사업이 매출 같은 경우에는 2014년 기준으로 2.8조 원대입니다. 빼빼로 등 과거 많은 히트 제품 갖다 생산에 그 일본 롯데가 협조한 것은 사실인데요. 그러나 2008년 이후에 두 지역을 갖다가 신동주, 신동빈 형제가 분할해서 경영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그 일면에 경쟁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 그러면 최근에 수년간의 협력은 충분히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롯데그룹 자체가 이번에 신동빈 회장 자체가 그 선임이 완전히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원리더 체제로 변경이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한국과 일본의 제과업의 시너지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롯데그룹의 사업이 대부분 경과와 빈과업에 그 치중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그 원리더 체제로 인해 가지고 수혜받는 것은 한국의 롯데제가 가장 클 것인데요. 단순히 본다 그러면 한국과 일본 건가 빈가업의 매출을 갖다 합산하게 되면 아시아의 2위 규모가 됩니다. 이 협력이 강화된다 그러면 라인업이 보강될 것이고 일본 롯데의 유보 자금을 갖다 활용해서 이자 비용이 절감되고 게다가 그 아시아 지역의 그 지역을 갖다가 분할해서 경영해오던 해외에서도 사업을 갖다가 확장이 더 용이해지면서 현재 일본 롯데가 먼저 진출해서 경영을 갖다 주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태국, 대만, 필리핀 등지에서도 한국 롯데 제과의 제품 판매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슈로 인해 가지고 오늘 그 상승 자체가 갖다 꽤 많이 보인 부분인데요. 뭐 일정 부분 어저께 그러니까 장중에 공시에 가지고 액면 분할 이슈로 인해서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 시점에 솔직히 그러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갖다가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을 갖다 이용해서 편입하시는 전략 자체는 유효하다고 생각되고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추가하셔서 계속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네, 다음 종목은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요, WHO의 그 주최 지카 바이러스 관련 자문회의의 초청 소식의 그 상승인데요. 이게 그 기사화가 되어 있는데, 전일 동사에는 그러니까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 WHO 주최의 지카 바이러스 관련 자문회의에 박영근 대표이사와 최고의학 책임자인 조엘 메슬로 박사가 초청을 받아서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계보건기구의 자문회의에는 최근 그 세계보건 위기를 갖다 초래하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백신 개발과 진단, 그리고 치료 및 방역 부분에서 그 전 세계 제품 개발 동향을 갖다가 파악하고 연구 개발 우선순위와 관련한 연구 결과들을 효과적으로 공유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보면 그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러니까 이볼라부터 해가지고 여타 부분에 좀 많은 부분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관계사인 이노비오에 대한 지분 경쟁 역시도 굉장히 뜨겁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노비오 같은 경우에는 지카 바이러스 백신 개발의 선두업체입니다. 그 보면 그 세계적인 그 금융회사인 모건 스탠리가 이노비오의 주식을 갖다 78,015주를 갖다 추가적으로 매집을 해서 총 보유 지분의 82만 5,975주에 달한다고 그 미국 정권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1.14%의 지분을 갖다 보유하게 되는데 기관 투자자들 가운데에서는 6번째로 많은 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월가에서는 그 이노비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지금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노비오의 지분 확보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이 초청받아서 참석하는 이슈뿐만 아니라 지금 자회사에 대한 그 월가 쪽의 금융 투자사들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부분 자체는 진원생명과학 자체가 이전에 단기 테마성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던 부분 자체를 갖다 조금 더 견실하게 볼 수 있는 측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상승했다 했고 그 동기사와 함께 상승했다 한 부분인데요. 앞으로도 추가적인 이슈 문제에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고 항상 뭐 쉽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현재 상한가 인가에서 놀고 있는데 상한가를 갖다 못 간 종목 같은 경우 오후장에 빠지겠죠. 그럴 때 이용해가지고 편입하시는 전략도 그냥 꽂고 아니면 이길 날 아침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조정대를 갖다 이용해가지고 편입하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화생명과학에 대해서 저는 실체성이 없다라고 솔직히 의견을 갖다 기재한 바도 있었는데 어찌됐건 뭐 지금 자회사 이노비오에 대해 가지고 그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로 인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한번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하지만 단기성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지 뭐 중기까지는 힘듭니다. 왜? 실적 자체가 그닥 좋은 회사가 아니고요. 현재로는 말 그대로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 자체는 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자 다음 종목입니다. 네, S&T 모티브입니다. S&T 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밸류체인스에서 추천해서 꽤 좋은 수익을 갖다가 이루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추천해서 제외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S&T 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국투자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익 성장, 지속 정말 상승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살펴보면요. 동사에 대해서 1분기 실적은 모터 부분의 호조와 원달러 환율의 상승 효과에 이르면서 영업이익이 317억 원 갖다 기록하고 OPM 마진 9.8%가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을 전망을 했습니다. 아울러 기업 내에 풍부한 현금이 향후에 R&D 재원 및 ROE 향상을 갖다 위한 신규 프로젝트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며 기업 가치가 더 끌어올릴 전망이라고 밝혔는데요. 목표 주가는 10만을 제시했네요. 동사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추천으로 그러니까 수익을 갖다 창출한 종목인데요. 현재 주가 구간 자체가 다시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했다고 보입니다. 2015년 12월 23일에 실질적으로 88,500원 갖다 기록한 이후에 현재까지 21%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정의 이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 2년간에 그러니까 350% 상승에 따른 차익 욕구가 일단 실현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대차 친환경차인 전용 모델인 아이오닉이 판매가 부진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도 영향을 미쳤었고, 그리고 전기차 테마주가 중국발 그러니까 이슈에 의해 가지고 조정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까지 맞물리면서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갖다가 줬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단기 실적과 장기 성장성에는 현재 변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조정 자체가 뭐 매수의 기회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중소형 부품주에서는 저희 밸류체인스 입장에서는 최선호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부분에서 모터 부분이 호조를 갖다 보이고 있고 원달러 환율의 상승 효과로 현재 예상 가이던스 자체가 영업이익 317억을 갖다가 기록하면서 OPM 마진 9.8%의 컨센서스에 부합할 전망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모터 부분에서 DCT와 그리고 친환경차 모터 매출이 본격화되는 4분기에 계절성으로 다소 주춤했던 북미향 모터 매출이 회복될 전망이 있습니다. 2018년까지 3년 가정 잉여 현금 흐름 비중을 갖다 살펴본다 그러면 총 2,056억 원에 해당하는데요. 배당 증가를 갖다 감안하더라도 2018년에 현금성 그러니까 이익 잉여 흐름 현금 흐름을 갖다 살펴본다 그러면 3,451억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매출액 대비해서 현금 비중이 19%에 달할 전망인데요. 이전에 2014년 11월경에 CO 주간 IR에서 이 부분과 해가지고 밝힌 바 있는데요. 회사 쪽에서. 당분간 현금 보유를 갖다 계속 늘려갈 것인 것 같다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재원들 자체가 향후에는 R&D 재원 및 ROE 향상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에 자금을 갖다가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업 가치는 당연히 상승이 될 것이고
현고한 자체가 고점 대비해가지고 조정대 자체가 충분히 이루어진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는 편입을 갖다가 하셔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보면 제가 사용하는 이평 자체는 지수 이평에 그러니까 33에 33에 55에 120평을 사용하는데요. 33 이평대에서 지금 약 조정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이격 계리 자체 후에 하락 추세 자체가 전환되는 국면에서 지금 현재 재차 밑꼬리를 달면서 수급 자체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뚜렷한 수급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현재 일봉상의 패턴 자체가 잉태형 패턴 같다고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길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공략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동종목에 대해 가지고는 일단은 관심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금호석유화학입니다.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당일 그러니까 합성고무 공급 가행 지속의 하락형이 있는데요. 미래에셋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합성고무의 공급 가행이 지속 중이고 이에 따라서 원재료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합성고무 판매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에너지 부분의 이익 불확실성이 커진 것도 불안 요인이라고 밝혔고 동사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사실상 매도 의견인데요. 이 부분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단기간에 합성고무 업황이 의미 있는 회복을 갖다가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합성고무 설비들의 가동률이 50% 수준에 그칠 정도로 가행 공급이 심한 상황인데요. 상대적으로 공급이 타이트한 원재료 가격 상승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NCC들이 그러니까 여름철을 맞아서 LPG 경질 원재료의 투입량이 늘릴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에는 부타디엔 등의 생산량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합성고무 원재료의 공급을 갖다 더 타이트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갖다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예상보다 느린 합성고무 업황과 그리고 에너지 부분의 이 불확실성 등을 갖다 감안을 할 때 당분간 관망 대응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네,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지난해 실적 적자 전환이 급락이 나는데요. 동사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 손실과 순손실익이 각각 5조 5,051억 원, 그리고 5조 1,324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대비해서 적자 전환을 또 공시해 놨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22.7% 감소한 12조 9,743억 원으로 집계가 되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NH투자증권에서 관련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동사에 대해서 대규모 손실 반영 이후에 실적은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수요 부진으로 인한 수주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다만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은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서 실적 개선이 확인되는 시점에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4분기에 2015년 4분기 실적이 해양 부분의 손실 확대로 인해서 영업손익 자체가 마이너스 9,733억 원으로 어닝 쇼크로 공시가 나온 바 있습니다. 4분기 실적 자체는 컨센서스 대비해서 매출액이 3조 7,448억, 그러니까 YY 기준에서 17.6% 감소했고요. QOQ 기준에서는 20.8% 증가인데, 이 부분 자체가 9.4를 갖다 상회해서 영업이익률 자체도 마이너스 26%로 마이너스 20.1포인트로 갖다가 하회한 바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승과 특수성을 갖다 합산한 1,080억 원 정도의 한입 효과는 좀 발생을 했는데요. 해양 부분에서 8,75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해서 공사 손실 충당금 자체가 2,170억 원과 장기 매출 채권 관련된 대손 충당금이 730억으로 자회사 손상차손 등의 대부분이 실적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실적 터널 부분에서는 벗어날 가능성은 있겠지만 아직까지 자본 확충 방안과 수주 개선 시그널 자체가 뚜렷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2015년에 5.5조 원의 영업 손실은 연초 대비해서 연말 기업 가치 자체를 갖다 2.2조 원 갖다 감소시키는데요. 물론 2016년에는 LNG선 위주의 매출 증대로 실적 안정화는 기대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채 비율 자체가 2015년 말에 4,301%에서 2016년 말에 500% 이하로 내리려면 유상증자 혹은 출자 전환 등이 필요할 것인데요. 근간이 신규 수주 부분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게 따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난 4거래일 동안 약 42% 정도의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 이 부분 자체는
그러니까 이란발 수주 협상에 대한 정부 협조와 채권단이 진행하고 있는 경영 정상화 노력 자체로 인한 기대감이 단기간에 가다 반영될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가시적인 수주 불확실성과 주가 희석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 주가 급등도 역시 부담일 수 있고요. 현 시점에서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갖다가 달리 생각을 해보면요.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자체에 대해서 실적이 좋다라는 건 아무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예, 그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수주 자체, 지금 그 제가 지적한 두 가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수주 부분 자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채권단에 의한 그 경영 정상화 관련된 부분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구간에서 뭐 편입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죠. 하지만 위험할 때는 실질적으로 위험성을 회피하라고 있는 것이지, 위험성을 주식시장에서 극복하게 되면 개인실이 계좌에 파란불을 오랫동안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밸류체인스에서는 조선주에서는 현대중공업을 갖다가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현대중공업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오히려 좋을 듯 합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은 한라홀딩스입니다. 자, 한라홀딩스이고요. 한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한라제주개발 그 설립 부정적인 평가에 급락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동사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아침에 그러니까 산업별 뉴스 스크립 관련된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해 드릴 바 있는데, 동사는 전일 자회사 설립을 갖다 통해서 투자를 갖다 추진하기 위해서 투자 사업을 갖다 영위하는 한라 제주 개발을 갖다 신규 설립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해 나왔습니다. 시대 금액은 500억 원이고, 한라 제주 개발은 그 주식회사 NS를 갖다 인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NH투자증권에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NH투자증권은 한라 제주개발이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제주 세인트포 골프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추가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고요. 아울러 이 부분이 동사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제시했던 안정성의 조회 요인으로 단기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뭐냐면 제주 세인트포 CC의 매각 조치가 일단 변경됐다는 부분입니다. 그 주식회사 한라에서 한라홀딩스로 그리고 한라 바뀐 건데, 한라홀딩스가 전일 공시를 갖다 통해서 기존 주 한라의 매각 대상 자산으로 알려져 있는 제주 세인트포 CC와 배후 부지의 개발 사업자인 애니스를 갖다가 한라홀딩스와 주 한라가 공동으로 인수하게 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이 제주 세인트포 CC의 매각은 기존의 국내 업체 위주로 그 가시권에 들어왔던 것이 지금 알려져 있었던데요. 근데 결국은 부지 특성상의 유리한 조건과 그 대규모 개발 가능성 같은 감안해서 한라그룹에서 직접 인수를 갖다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한라홀딩스의 경우에는 애니스를 갖다가 인수 후에 2021년까지 부지 개발 등을 통해서 가치 상승 후에 궁극적으로 재매각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단기 불확실성이 확대는 일단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본 제주 세인트포 CC 인수 프로젝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주도라는 기대지가 상승률이 높은 것을 갖다 의미하는데요. 유리한 지리적 조건과 그 신공항 발표 등으로 분명없이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라홀딩스를 갖다 통한 주 한라의 자구체 이행 지원의 성격을 갖다 띠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 심리 해소는 불가피해 보이고요. 주가 흐름 역시도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확대 국면을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룹 내 주력 회사가 만도인데요. 만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번 인수에 그러니까 자금 투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도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룹사이기 때문에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현재 지금 보게 되면 오늘은 그래도 조금 올라가 주네요. 예. 하락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만도 같은 경우에는 당이 매수 찬스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도 같은 경우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은 코스닥 특징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썬코어입니다. 네, 썬코어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킹덤 홀딩스 컴퍼니의 경영 참가 소식이 상승한 건데요. 언론에 따르면 포브스지 선정 아랍 최대 부호인 알 왈리드 왕자가 회장으로 있는 사우디 킹덤 홀딩스 컴퍼니가 동사의 이사진으로 참여할 후보자 2명의 명단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사는 이번 달 말에 예정되어 있는 정기주회 중에서 2명의 후보자를 갖다 이사진으로 승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 동사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알 walid 왕자가 사우디 킹덤 홀딩스 컴퍼니의 동사 경영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동사의 사무증자에도 킹덤 홀딩 컴퍼니가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근데 이게 뭐 항상 그렇습니다. 뭐 이런 조금 이거는 솔직히 회사 내부자들만 아는 거거든요. 예,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딱히 그러니까 뭐라고 뭐 뚜렷하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이 썬코어 자체가 저는 아니 얘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한번 본 적이 있긴 한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4년 연속 적자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관리 종목 편입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 이 회사는 그 금융 부품 사업 부분 갖다 전문적으로 하는 그 베어링 관련된 사업이 주된 기업입니다. 뭐 국내 그 상계 그 자동차 회사에 모두 납품하는 그런 형태가 띄고 있는데 이 사우디 왕자하고 어떻게 엮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알왈리드 왕자 자체가 이 사진에 참여할 뭐 후보를 갖다 보내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기사 내용을 갖다 쭉 한번 다 찾아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규선 썬코어 회장이 그 인터뷰한 내용을 갖다 보니까 국내 그 대중교통 수단을 갖다 신에너지 버스 및 그 택시로 교체하는데 이게 그 중국의 대표적인 전기자동차 회사하고도 계약을 갖다 이미 맺어놓은 상황이거든요, 썬코어가. 예. 그 부분으로 교체하는데 선두주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사우디 제다에 건립 중에 세계 최고층 200층 높이의 킹덤 타워와 그 주변에 두바이 세대 규모의 킹덤 시티가 다 건립 하는데 초대형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에 중국의 컨소시엄과 함께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일단 밝혔습니다. 뭐 지금 아직까지는 구체화된 건 없는데 말 그대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상승하는 거거든요. 예, 기대감 때문에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접근하시고 지금 현재 차트로 본다 그러면 얘가 한 번 더 시세를 줄 것 같아요. 예, 한 번 더 그 시세 자체가 딱 줄 것 같은데 지금 매물 저항대가 8,000원대 매물 저항대가 보이긴 하는데요. 계속 일단 뭐 항상 근데 좋은 기업 나쁜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삼성전자가 꼭 좋은 기업일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한테 수익을 갖다 주는 기업이 좋은 기업인데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지금 계속 뭐 뉴스 내고 IR 활동하고 등등등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조금 바라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4년 연속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관리 종목 편입 가능성이 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무조건 철저하게 단기 관점에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트상으로는 딱 그거예요. 딱 이거는 그러니까 단기 급등주 예, 패턴 자체가 완성되고 있어요. 윗꼬리 밑꼬리 하면서 도지 잡아내고 아래쪽에서 그러니까 매수 자체를 갖다가 모으고 있는 흐름 자체가 보이는데 조만간 하나 빵 터뜨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 관심 가지시고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항상 단타도 그렇습니다. 조금씩 모아가고 있다가 이슈 딱 터지면 다 던지고 나오라고 말씀드리는데 예, 그런 방식으로 전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네, 다음 종목은 창의에탄올입니다. 창의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작년에도 예, 저희 밸류체인스와 함께 매매를 갖다 몇 번 하셨던 종목인데 창의에탄올하고 뭐 보혜양도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좀 큰 수익을 갖다 줬었던 종목이죠. 자, 창의에탄올 같은 경우는 당일 상승 이유 자체가요. 화이트 진로 에탄올 인수 효과 기록을 상승했습니다. 신흥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신흥증권은 동사가 화이트 진로 에탄올 지분을 100% 인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호 이해관계가 잘 맞는 계약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는 화이트 진로 그룹에 치열해지는 국내 주류 업계의 경영 환경에 대비해서 재무구조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동사는 그 본사 전주 공장의 가동률 70%에 불과한데 별도의 유형자산 투입 없이 화이트 진로 에탄올의 생산 분야에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청해에탄올이 화이트 진로 에탄올 지분 100% 갖다 인수하는 양액에서 각서를 갖다 체결한 것인데 화이트 진로 에탄올 같은 경우는 국내 주정 업계 점유율 5.6%의 중견 제조사입니다. 청해에탄올 같은 경우에 14.3%로 업계 2위인데요. 이게 왜 상호 그 계약 관계가 참 맞는 그 상호 이해관계가 맞는 계약이라고 왜 볼 수가 있냐면 그리고 그 이번에 그러니까 양해각서 이게 본계약으로 충분히 효력을 다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데 하이트 진로그룹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그러니까 그 롯데
하고 마케팅 경쟁 막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재무 개선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있었고, 창의 에탄올 같은 경우는 그 전주 공장 가동률 자체가 실질적으로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하이트 진로에 들어가는 주정 부분 자체, 그러니까 에탄올 생산 부분을 갖다가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한쪽은 돈이 필요하고 한쪽은 그러니까 물량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서로 상호 이해관계가 잘 맞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근데 인수 금액 자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는데, 창해 에탄올 같은 경우는 워낙에 뭐 재무 구조가 우량한 회사이고 주력 사업의 이익 창출 능력이 우수해서 인수에 따른 뭐 이자 부담의 우려는 제한적일 것을 일단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수 성장 시에 기업의 가치 상승을 일하는 주가 매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동종목 같은 경우에 추천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네, 지금 뭐 단계하고 일정 부분 좀 됐기 때문에 오후장 들어가지고 얘가 조정하다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요 스토리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하이트 진로 에탄올에서 그러니까 하는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시장 점유율 자체가 다 살펴본다거든요. 5.6에다가 14.3이니까 실제로 19.9%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 점유율이면 매출 성장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상당히 매력적인 거죠. 예, 그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다음 종목은 코나아이입니다. 예, 코나아이 같은 경우에도 뭐 저희가 작년에 매매해가지고 좀 재미있게 끝냈죠. 예, 그때 당시에는 미국의 IC칩 관련된 이슈 때문에 그 진행을 했었던 건데요. 당일 이슈 같은 경우는 인증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 전망이 상승했습니다. KDB 대우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오는데요. KDB 대우증권에서는 동사에 대해서 인증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고 밝혔고, 특히 금융카드 IC칩 전환 이외에 비대면 거래를 위한 인증 시장에서도 IC칩의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사물인터넷 시대에서 사람, 그러니까 본인 인증이 몇 배에 달하는 규모가 기계 인증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결제 플랫폼 쪽에 최근에 그 비대면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대면 그 거래 시에 사용자 및 거래인 중으로 결제에 기반한 인증 기술을 갖다 모두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IC칩 같은 경우에 그 거래 용도에 따른 인증을 위해서 사용자 정보 및 거래 정보를 갖다 저장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마그네틱 카드에 비해서 미변조가 그 마그네틱 카드는 미변조가 쉬운데, 그에 반해서 IC 카드는 어려워서 보안 측면에서 안정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카드 사업자들이 IC 카드 전환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뭐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쪽에 IC 칩을 갖다 납품하기 시작했고, 미국 쪽도 그 하반기부터 납품하기 시작했는데 실적은 좀 좋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지금 글로벌 카드 사업자들 자체가 IC 카드로 전환이 진행 중인 거고, 그리고 IC 칩 성능의 획기적인 개선과 다양한 인증 사업의 확대 응용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 인증 정보보다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 SA 시장 확대가 지금 현재 예상이 되는데요. IC 칩과 칩 운영 체제를 갖다 생산하는, 특히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수혜가 전망이 되는 것이죠. 동사는 그리고 최근에 금감원으로부터 전자금융 사업자 인가를 갖다 받았고, 선물카드 사업자 면허를 갖다 취득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서 4월경에 선물카드 사업자인 그 코나머니를 갖다 런칭한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코나머니가 뭐냐 하면 그 간편 결제 형식입니다. 지금 이게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면 코나아이 같은 경우에는 코나머니를 갖다 통해서 본격적으로 전자금융 사업자에 그러니까 가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간편 결제 형식의 모바일 HC하고 IC칩을 갖다 기반한 실물카드 두 가지 형태가 지금 출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EMV 표준 설계로 가맹점에서는 지리적인 제약 없이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런칭 초기에 해외 지점이 많은 기업에 가맹 수요가 잇따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벤 사업자 및 PG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가맹점은 빠른 확대도 지금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 사업자로서의 경험 축적 자체가 어떤 측면에서는 금융사로 하여금 코나이의 결제 플랫폼 도입을 갖다 촉진시킬 수도 있는데요. 향후 그 동사의 주가에 이 부분 자체의 영향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캐시카우로 작용하고 있는 IC칩 부분의 보안 솔루션과 관련된 건 이미 그 성장 가도를 갖다 겪고 있는 상황이고, 신성장 동력으로 코나머니 그 간편 결제 사업 자체를 갖다 진출하는 건데요. 그렇다 그러면 그 코나머니가 지금 3월에서 4월경에 선불카드 사업이 이게 출시가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이슈 자체가 뭐 감행적을 갖다가 많이 유치했다, 뭐 어떻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동사의 주가 자체는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현재 보면 주봉상에서 바닥 자체는 완전히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18,200원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이제 21,900원 수준인데요. 지금 일봉상 추이를 갖다 보시더라도 현재 구간 자체가 충분히 그러니까 우상향 형태를 띠고 있고 보조지표상으로서도 지금 골드크로스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나에는 지금 정도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 동이슈 있지 않습니까? 코나머니 그 관련된 이슈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다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 상승 자체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 관련된 이슈 자체가 그 IC치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약간 중기적인 그 투자 자체가 용이한 회사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겠고요. 예, 중기 관점에서 코나의 지금 현재가 너무 매력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네, FNC 엔터인데요. 중국 슈닝과 그 조인처벤처 설립 소식에 성사했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중국 내 문화 매니지먼트 등의 비즈니스 능력의 확대를 위해서 중국 슈닝과 각각 슈닝이 51% 그리고 FNC 엔터가 49%의 지분을 갖다 출자해서 합작해서 JV를 갖다가 설립하는 것인데요. 이게 그 가칭으로 상해 혼습 문화 전파 유한회사라고 일단 합니다. 예, 설립한다고 공시가 나왔는데 지금 취득 금액은 111.13억 원이고요. 취득 예정일은 201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FNC 엔터 같은 경우에는 수닝 유니버셜 미디어하고 그 336억 규모로 해가지고 관련한 그 계약 자체가 이미 한 상황인데요. 2015년 11월에 이게 관련된 게 내용이 나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2015년 11월 그 내용으로 살펴본다 그러면 연예기획하고 드라마 공연 및 소속 연예인의 중국 활동이 확대된다는 측면이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캐시카우인 FT 아일랜드하고 CN블루와 더불어서 인지도가 상승한 AOA의 실적 기여가 본격화되면서 외형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능 MC, 그러니까 유재석도 지금 그 FNC 엔터 소속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예능 MC 라인업 확대로 인한 전속 계약금 증가로 인해서 수익성 해소원 자체가 발생했던 부분인데요. 2015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21% 정도 성장한 726억 더 기록했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그 예능 MC 라인업 확대로 인해 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49% 감소한 바 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중국 드라마 공동 제작 및 중국 예능 제작 그리고 중국의 보이스 그룹 데뷔 등의 기존보다 다각화된 사업을 갖다 진행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슈닝그룹과의 전략적인 협력 관계 자체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인트 벤처까지 섰으니까요. 동사의 중국 사업 전개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주 중에서는 뭐 FNC 엔터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는 거 좋아요. 예, 그 관련해가지고는 뭐 개인적으로는 SM을 갖다가 좀 더 높게 평가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FNC 엔터도 여러분들 같이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이슈 때문에 오늘 뭐 이슈 나오고 예, 하락 자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장기 횡보 후에 그러니까 단이슈로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는 살펴봐야 되는 게 슈닝그룹하고 관련된 그 시너지와 그 연계된 이슈가 터진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력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네, 다음 종목은 브리지텍입니다. 브리지텍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밸류체인스에 예, 그 추천 종목이다 합니다. 그 브리지텍과 효성 ITX를 갖다가 같이 추천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브리지텍 같은 경우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전망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동사에 대해서 금융권 비대면 거래시장 활성화가 될수록 콜센터의 중요성이 점차 부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음성인식, 하자인식 등 인증 등이 향후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에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635억 원, YY 기준에서 그 플러스 20% 그리고 그 76억,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76억이죠. YY 기준에서 22% 성장을 예상하고
유한타증권에서 신규 추천형으로 편입한다고 했는데요.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 이미 편입해 놓은 상황이고요. 자, 브리스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콜센터, 금융기관 콜센터 솔루션 공급 쪽에서는 1위 업체가 브리스텍입니다. 브리스텍 같은 경우에는 음성인식, 그리고 하자인식, IP 기반의 유무선 멀티미디어 서비스하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소프트웨어 임대 사업 등을 영위하는 건데요. 2015년 기준에 매출 비중 자체는 콜센터 솔루션 자체가 76%입니다. 예, 통신 같은 경우에는 약 11%,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유지 보수가 약 13%로 콜센터를 구성하는 제품이 약 20여 종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모든 솔루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금융권과 통신사, 공공기관 등의 고객층이 단단하기 때문에 꾸준한 교체 수요가 발생됨에 따라서 지속적인 실적 성장 자체가 예상이 되는 것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960 콜센터는 브리텍이 다 하고 있어요. 약 시장 점유율 74%인데, 2011년에 진출한 제2금융권의 카드나 보험, 증권시장에서도 꾸준한 성장이 지금 전망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디지털 금융과 모바일 중심으로 한 비대면 영업 채널이 강화됨에 따라서 콜센터의 수요 자체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화되면서 신규 솔루션 공급 증가가 예상되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내년에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자체가 K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한 브리텍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50억 정도로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자체까지도 포함한다 그러면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경우는 비대면 영업이 원칙이니까요. 예, 그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 5년간 농사업 부문의 매출 자체가 연평균 24% 이상 성장했는데요. 2016년에도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26% 증가한 약 500억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니앙스사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음성 인식 기업인데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근데 니앙스사와 국내 유일한 파트너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 자연어 음성 인식과 목소리 인증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동사의 제품 행동 요소, 그러니까 말하는 속도, 억양까지 포함된 목소리를 이용해서 전 세계 표준인 FIDO, 본인 인증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실적화가 지금 되고 있는데, HSBC 은행이지 않습니까? 3월 달부터 이게 들어가요. HSBC 은행이 영국 내 모바일 뱅킹 이용자 1,500만 명에게 음성 인식을 통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해외 유수 금융기관인 US뱅크, 그리고 바클레이, 그리고 ING를 포함한 호주 국세청 등도 음성 인증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금융결제원이 올해, 그러니까 10월부터 바이오 인증정보 분산관리센터를 운영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금융생체 인증 도입에도 근무상을 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중소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주주 우선 정책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배당 성향이 30% 가까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도 상당히 매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풍부한 순연금이 있는데 약 한 25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차익 경영을 할 정도로 우량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고, 게다가 금융권 비대면 거래 시장이 올해 완전히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콜센터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인식과 하자 인증 등의 향후 실적 성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구간 자체는 주봉상에서 일정 부분 우상향 흐름과 뛰고 있으면서 이제 상승 전환 패턴 자체가 완전히 완성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봉상에서 다른 같은 경우 이권을 살짝 달았고, 마디변 고점이 6,300원대 맞고 매물 자체를 맞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현재 주봉상에서 보면 추세 변곡을 의미하는 우상향 흐름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막바지 국면부터 해가지고 서서히 하락 시에 매수해서 진행하시는 부분을 보시면 상당히 좀 재밌습니다. 이 브리지텍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물론 단기로 또 이게 가능한데요. 얘가 장중 등락폭이 굉장히 좀 있는 편이에요. 예, 거래량도 충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중기, 장기 측면에서 다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기 측면에서는 지금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타 사업 부분 자체 성장성을 볼 수 있는 거고, 장기 부분에서도 배당 성향이 워낙에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매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전히 저희 밸류체인스에서는 여전히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편입도 가능한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요거는 그 공시 나온 부분이니까요.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ICK와 관련된 건데요. 근데 뭐 굳이 ICK를 갖다 볼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그 코나이가 실질적으로 IC 카드 제조 쪽에서는 대장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ICK를 갖다 볼 필요는 없는데 그 ICK 자체는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칩 쪽으로 한다 그러면 그 ICK 같은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를 갖다 제공하는 그러니까 신용카드 제조 쪽이에요. 그러니까 칩을 제조하는 코나이가 있고 그걸 갖다 카드를 만들어서 하는 기업이 ICK인데요. 실질적으로 그 당일 이슈 같은 경우에는 그 62억 규모의 그 공급 계약 체결에 소폭 상승한 겁니다. 동사 KB국민카드와 62.29억 원 그 규모의 2016년 IC카드 제조 연간 단가 계약을 갖다 체결했다고 공시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이 2014년 매출 대비 24.6% 규모고 계약 기간은 3월 4일부터 2016년 3월 4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라고 합니다. 지금 이 부분 자체가 62억 규모인데요. 이게 보면 전년도 그 1분기에 실적 자체가 79억에 영업이익 2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뭐 다른 기본적인 매출 자체는 있다고 본다 그러면 매출 자체 성장성으로 1분기에 실적 발표할 때쯤 되면 얘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현재 주봉상에서 보면 장기 행보 후에 그러니까 이빨 한번 빼줬고요. 그리고 우상의 흐름 보이면서 박스권 자체 돌파하는 캔들 자체가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위쪽에서도 또 저항대 자체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올라가는 데는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일봉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그 이평 자체가 행보 후에 재차 지금 상승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저항대 자체가 만만치가 않아요. 예, 저항대 자체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4,600원 저항대를 갖다 뚫는 흐름 자체를 보였는데요. 그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얘는 분명히 4,600원 또 깹니다. 예. 한번 깰 수가 있기 때문에 고를 때 그러니까 편입하시는 전략 괜찮겠고 일단은 뭐 성장성이나 이거보다도 1분기에 얘가 실적이 좋아요. 전년 그러니까 기사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전년 대비해 가지고 실적이 뭐 몇 프로 증가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지금 공시상으로 보이는 게 그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전략 잡으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카드 그러니까 특히 그 신용카드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매력이 없습니다. 예. 요즘에 그러니까 물론 뭐 페이나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진 않는데 그래도 조금 매력도 떨어지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차트상으로 굉장히 매력이 있으니까요. 예, 4,600원 아래에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대응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테라세미콘입니다. 예, 테라세미콘은 뭐 비아트론하고 테라세미콘 뭐 이쪽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OLED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계속 설명을 드린 바 있죠. 그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격한 상승을 보이다가 좀 조정 갖다 받고 있는 국면인데요. 자, 테라세미콘은 당일 삼성 디스플레이 대규모 투자 수혜 기대감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에서 그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는데 동사에 대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용 열처리 장비 업체로서 주요 장비로는 그러니까 PI 커닝 장비하고 LTPS 그 열처리 장비를 갖다 확보하고 있는데 주요 고객사로 삼성 디스플레이를 갖다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 삼성 디스플레이 향 매출이 제일 커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대규모 설비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동사는 축적된 기술력과 신속한 대응력을 통해서 고객사 내 점유율을 갖다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것으로 뭐 파악된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실질적으로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원익그룹 계열이죠. 테라세미콘을 갖다가 원익 IPS가 현재 최대 주주가 있는 것인데요. 지금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 그 OLED나 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 자체가 그 주가가 2월 29일 날 삼성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수주 공시 이후에 그 시주를 약 9% 정도 하락을 했어요. 뭐 AP 시스템도 하락했고, 뭐 전체적으로 하락들을 갖다 보였는데, 그동안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중소형 OLED 생산 라인이
캐파 증설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주가들이 수주 공시 이후에 기대감이 해소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을 투자함에 있어가지고 현 시점부터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투자와 관련된 업체들을 갖다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시점입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하이엔드 시장 내 경쟁력 확대를 갖다 위해서라도 대형 OLED 투자를 갖다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이전 마감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샤프 인수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갖다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대형 OLED 그 투자를 갖다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사의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중소형 OLED 투자와 더불어서 대형 OLED 투자로부터 수혜를 갖다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얘는 하락시마다 편입하는 전략이 좋아요. 얘는 무조건 또 수혜를 갖다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지금 현재 자리 자체는 약 받는 자리인데 이건 거의 하락 중에 기술적 받는 거 봐야 되는 건데, 뭐 리포트 하나 나와서 좀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추가적인 하락 자체가 염두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 시 편입하시는 전략이 옳을 듯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듯하네요. 자, 그렇게 봐주시고요. 아무튼 꼭 관심주에 넣어놓으세요. 비아트론, 테라세미콘. 얘들은 그러니까 막 얘가 얘 많이 빠졌네? 그러면 그냥 사시면 돼요. 예, 사두시면 됩니다. 올해 내내 계속 수주 관련된 부분하고 이런저런 부분들로 이야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락 종목들, 하락 종목 중에 그 특징 종목 두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 종목만 볼 수는 없잖아요. 네, 하락 종목 두 개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그 SFC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실적 부진을 하락했습니다. 동사는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 손실 자체가 5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적자 전환했다고 공시하는데요. 같은 기간에 매출액은 매출액과 순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각각 7.9, 44.2% 감소한 510.26억 원, 그리고 12.89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SFC 같은 경우에는요, 이 회사가 태양광 모듈 쪽이에요. 태양광 쪽인데, 그 백시트하고 기타 필름 이쪽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전방 산업이 태양광 산업 자체가 하락함에 따라가지고 실적이 안 좋아진 건데요. 특히 그 태양광 모듈 쪽의 가격 하락이 그 어떻게 보면 태양광 시장 자체에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올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좀 좋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환경 문제하고 화석 에너지 고갈에 따른 뭐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올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에너지 산업 자체로 볼 수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태양광 모듈 관련해 가지고는 동사 같은 경우에도 뭐 관심을 가져보시는데 실적 자체가 좀 많이 안 좋아요. 예,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2015년에만 적자 전환한 것 뿐이지 그 이전까지는, 근데 저는 이런 형태의 재무제표 흐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그 지속적으로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2013년까지 2016년하고 2013년에 매출이 괜찮았는데 2014년 들어서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2015년에는 적자 시험까지 한 건데, 근데 올해는 일단은 태양광 쪽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태양광 모듈 그렇게 해가지고 메모해 두시면 뭐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오늘 마지막 종목이겠는데요. 자, 유진로봇입니다. 유진로봇 자체가 최근에 흐름이 좀 좋았는데요. 게다가 그 내일이죠. 그러니까 그 바둑 두는 거, 네, 그것도 있고 해가지고 얘가 그 인공지능 이쪽으로 해가지고는 얘가 수혜 종목이기 때문에 좀 보고 있었는데, 오늘 그러니까 미국 기업의 25억 규모의 배상 판결 그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동사 같은 경우에 사이넷 일렉트로닉스가 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24.97억 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공시하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항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회사 쪽에서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조금 그 이슈 자체가 좀 강하게 시장에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보면 자기 자본 대비해서는 8.58 정도 수준인데 이 자체가 뭐 큰 그건 아닌데, 지금 그 공시 내용으로 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면 일단은 뭐 지금 어떤 소송인지
지금 보게 되면, 물품대금 청구 소송이네요. 이건 돈 안 준 건데? 예, 이건 별로 좋지 않네요. 네, 아무튼 그 소식 때문에 지금 유진로봇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의 25억 규모의 배상 판결 소식에 하락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 자체는 뭐 오늘 시장이 조금 오후장 갈수록 정강 후약 장세 자체가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좀 하락폭 자체가 좀 약간 없지 않아 큰 편입니다. 예, 지금 현재 오늘 하단 밴드 자체 설정을 잠시만요. 네, 오늘 그러니까 하단 밴드를 1900 그러니까 1948포인트 봤는데 지금 1948포인트까지 하회한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중국 하락하고 아시아 전반적으로 좀 빠지면서 그 부분이 영향을 더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시장 대응을 해나가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행인 게 테마하고 그리고 업종 자체가 예상과 좀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줘서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크게 지금 뭐 피해는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도 오늘 시장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신중한 투자 하셔야 되겠죠? 자, 좀 더 신경 쓰면서 오후장 맞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밸류체인스 오전장 특징주였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좀 이따가 오후장 특징주에 다시 한번 방송을 찾아뵙겠습니다. 예, 이상 밸류체인스였습니다.